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이죠. 시간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배웠어요. 검사의 역할, 경찰의 역할, 검사의 역할, 또한 법원의 판사의 역할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간에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어, 우리 방금 전에 이제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실종 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영철이를 만났던 여성들이 실종이 됐다. 그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단 말이에요. 수사를 시작했다. 이게 수사의 단서입니다. 즉 실종 신고를 했거나 이런 그 경찰에게 터치가 있었던 것, 이거를 단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서가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고소장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고발장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다수가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고소장이에요. 이 고소란 건 뭐냐면, 고소는 피해자, 이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고소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종이에다가 고소장 써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처벌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게 고소장이고 중요합니다. 고발장은 뭐냐면 제3자입니다. 제3자. 제3자가 신고하는 걸 고발이랍니다. 고발.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거를 수사 단서라고 합니다. 전체 실종 신고라든지 고소 고발 자수를 포괄적으로는 수사 단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가서 직접 그럼 확인을 합니다. 사건 현장 가서 확인할 때 사건 현장 확인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 나가서 사람을 잡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확인하면 안 되잖아요. 확인할 때는 이 컴퓨터에다가 이 사람 사건, 인적사항과 사건과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에다. 이 입력하는 거를 킥스를 합니다. 킥스란 거는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인데 이 킥스에 입력함으로써 바로 입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이 들어간다. 입건이 되고 입건이 됨으로써 수사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접수할 때 바로 입건이 되는데 입건이 됨으로써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건이 됐다 그러면 이미 사건 처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사 진행을 할 때는 임의적인 것과 강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임의수사하면 임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임의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스스로 이렇게 임의라는 앞으로 늘 말이 나오면 스스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수사, 스스로 어떤 의미가 임의입니다. 강제는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강제수사인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조사할 때 사람을 조사하는 거는 다 임의수사예요. 사람을 강제로 한다는 강제조사라는 건 뭐냐면 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은 지금 고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조사한다는 거는 다 임의수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형사법의 문제를 풀 때 또 문제가 나올 때 임의수사하면 사람을 조사하는 거다. 사람을 조사하는 거는 임의수사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조사하는 게 강제수사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임의수사다. 늘 머릿속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조사, 이게 임의수사가 원칙이 돼야 됩니다. 원칙. 그러니까 늘 임의수사가 원칙이 돼야 된다. 그러면 강제수사는 뭐냐? 우리가 이제 체포할 때 강제수사다. 구속할 때 압수수색,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로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한다. 그리고 검증은 뭐냐면, 검증의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항 속의 물고기,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보는 검증인데, 우리가 현행범 체포할 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 강제로 현장의 상황을 검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 용의자의 집안에 어, 사람이 죽어 있는지, 또 압수할 물건이 없는지, 필요할 때 현행범에 체포할 때는 검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를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강제수사는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법이 정해졌을 때만 강제수사 가능합니다. 이거를 강제수사 법정주의랍니다. 법이 정해지지 않는데 강제수사를 한다. 이건 큰 위법사항이겠죠. 그래서 이 강제수사는 사람의 인권 문제고 인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 법에 준수해서 강제수사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을 체포할 때는 영장을 보여줘야 되죠. 그죠?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사무실 가서 보여줄게. 다음에 보여줄게. 이건 안 됩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제 수사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영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영장은 사전에 영장을 받아야 되겠죠. 이 영장 발부를 누가 하죠? 판사가 하죠.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거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영장 청구권은 지금 우리나라는 검사밖에 없어요.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밖에 없다. 그러면 경찰은 신청만 할 수 있는 거고, 판사에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영장 발부는 누가 한다? 판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영장을 받아서 미리 제시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영장 금지입니다. 일반 영장 금지란 건 뭐냐? 우리가 이런 경우죠. A라는 형사가 갑을 조사하면서 갑을 조사하다 보니까 용의자예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청구하고 검사가 판사에 가서 갑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허락을 해주겠죠. 그 다음날 보니까 갑이 아니야. 을이야. 그래서 다시 검사가 판사에게 갑니다. 을을 영장 청구해 주십시오. 판사가 나 바쁜데 그래도 의뢰 발부해 줬어요. 을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병을 또 청구합니다. 그 다음날. 병도 아니에요. 판사는 귀찮겠죠. 그 다음날 정을 대상으로 또 영장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보고 정에게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근데 판사가 하는 말이 나 귀찮다. 응? 나 지금 되게 바쁘거든. 지금 몇 번째냐? 갑을 병정을 가지고 계속 영장 오지 않느냐? 나 바쁘니까 내가 한 장 써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너 필요한 사람 다 해라 하고 아무나 잡고 강제할 수 있는 판사가 영장을 써준다.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영장. 영장이라는 거는
A면 A, B면 B, C면 C, D면 D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람을 강제 체포하는 겁니다. 판사가 귀찮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반 영장을 발부해 준다. 큰일 나죠. 그래서 일반 영장은 절대 발부가 안 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조국 사건 때문에 검사와 경찰 역할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검사만 수사 종결을 했는데 앞으로는 검사와 경찰이 대등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그 법이 이번에 지금 통과했죠. 공수처법과.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검사는 기소를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이에요. 막강한 권력. 이 검사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검사는 원래 검사는 소추기관이에요. 기소만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더하기 기소, 막강한 권력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조국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조국을 잡아넣기 위해서 사방팔방의 가족들 다 죽여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막강하다.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 권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번에 현 정부에서 검사 권력을 제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세웠죠. 검사를 제지할 수 있는 기관은 아무도 없어요. 경찰이 안 됩니다. 경찰이 검사를 제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수처 기관을 통해서 검사 권력을 제한하겠다, 감독하겠다, 제지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 기관을 잘 만들었다. 개인적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검사를 견제하고 조사하기에는 아직도 멀다 시간이. 좀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 현재 막강한 검사들을 제지하려면 공수처기관은 우리나라에 아직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 국민들이 잘못하면 다 잡아넣죠. 기소하죠. 그게 한 5, 60%입니다. 50%에서 60%. 자, 검사가 나쁜 짓 한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잡혔다. 폭력을 썼다. 검사가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검사가 검사를 기소합니까? 안 합니다. 야, 너 그만둬. 하고 조용히 내보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할 수도 내보내요. 즉, 전과자나 망신을 주거나 피해가 주고, 아니, 처벌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검사는 기소율이 0.3%, 0.3%란 거는 99.7%가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99.7%.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소불이다, 무소불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막강한 검사의 권한이 경찰과 검찰이 평등해지고 평등한 권한을 갖게 되고 또한 공수처를 통해서 검사를 억제하고 조절하고 제지하는 그런 역할을 되면 올바른 권력 통제가 되지 않을까. 검사와 경찰은 서로가 권력을 통제하고 공수처에서 또 통제하고 이런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검사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검사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어요. 모든 기소는 검사를 통해서 나갑니다. 독점주의. 기소란 거는 소장을 일으킨다.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다. 제기할 때 종이에다 공소장을 씁니다. 공소장. 이 공소장을 쓰는데 검사가 기소한 내용만 공소장을 써서 법원에 내면 판사가 여기에 있는 것만 재판합니다. 검사의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검사가 공소장에도 안 쓰면 재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이 안 됩니다. 검사에게 실질적인 칼자루가 쥐어져 있는 거죠. 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재판하는 것. 이거를 불고불리, 즉 고자질한 것, 알려주는 것만 재판하겠다. 이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러면 고자질하지 않는 것은 처벌하지, 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면 검사의 권한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소장에 검사가 뭐를 적느냐에 따라 재판을 받는 거예요. 검사가 안 빼버리면 재판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기소 독점주의 표현합니다. 특강 권력이에요. 또한 검사는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나 해외에는 기소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국가기관에서 제기하는, 공공기관에서 제기하는 공소제기가 있고 민간이 사적으로 제기하는 사소제기가 있죠. 즉 법원에다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것. 우리나라는 국민이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한 건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 기소하면 공소제기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에 넘어가면 공판기 나오는데 공판정이라는 건 장소죠. 공판 그 위치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공판기일, 재판을 하는 일자, 공판기일합니다. 3월 2일 날 검사가 기소했어요. 기소를 하면 공소장이 있죠. 이제 판사가 보고 자기 그 일정을 뽑는 거예요. 내가 며칠 날은 어떤 재판, 며칠 날은 어떤 재판 일정이 있죠. 그 일정을 보고 공판 날짜를 잡습니다. 내가 3월 10일 날이 시간이 좋으니까 일정이 비니까 3월 10일 날 공판하겠다. 이게 뭐냐면 처음 공판하는 거예요. 1회 공판. 판사는 이 공판 기일을 기해서 사실 여부, 팩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공판 기일 이전에 팩트를 확인하면 안 돼요. 위법입니다. 위법. 따라서 공판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팩트, 이 사실 확인 작업을 한다. 그래서 1회 공판 기일이 되게 중요해요. 자, 1회 공판 기일이 해결이 안 됐다. 이 사건이 많은데 일부만 해결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3월 10일 판사가 또 날짜를 보고 두 번째 공판을 잡겠죠. 또 세 번째 공판을 잡겠죠. 네 번째 공판을 잡고 다섯 번째 공판을 잡고 이러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건이 많을 때는 1년, 2년도 가겠죠. 그렇게 해서 확정되면 여기서 1심이 끝나는 겁니다. 1심 안에 공판 기일은 수십 번 해결될 때까지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공판 기일입니다. 자, 이어서도 볼게요.
그러면 1심에서 공판기일을 여러 번 잡고 끝났어요. 끝났으면 억울하니까 2심에다가 일주일 안에 2심에 내가 2심을 갈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갈 거냐 말 거냐. 아, 나 억울하니까 2심 간다. 그러면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윗상자 올린다. 자, 3심도 윗상자 올린다. 상소. 상소예요, 넓게는. 근데 자, 남자냐 여자냐. 즉 2심도 상소고 3심도 상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냐 여자냐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처음에 재판이 너무 억울하다. 화가 난다. 그래서 우리 흥분 상태 막 하자마자 화가 나는 거.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대항한다. 흥거한다. 말을 안 듣고 한번 싸워보려고 한다. 한번 싸워보자. 한다. 그래서 항소심이라 합니다. 이 심을 뭐라고요? 항소심. 항소한다. 그 다음에 3심을 상소 같은 내용인데 상고한다. 한 번 더 위로 올린다. 상고심이랍니다. 3심을 상고심, 1심은 에서 2심으로 일주일 안에 가면 항소심, 2심에서 3심 가면 상고심, 이렇게 항소심, 상고심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을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소법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 더 파고 갈 겁니다. 두 번째 수업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